반갑습니다.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8 타경 266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도시모른데 아파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4.8평, 그리고 대지권은 8.6평, 건물과 토지가 일괄매각. 매각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어떤 소유권 분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물건이다. 사건 접수는 4월 5일 접수됐고,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채권자는 MCI 대부, 대부 회사가 채권자로 나오는 경우는 채무자의 채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가 9,900, 그리고 최저가는 7,920만원 진행 중입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면 현재 입찰 37일 전입니다. 37일 전이고 2019년 1월 2일 9,900에 매각 진행했으나 유찰이 되었고, 한번 유찰되어서 2월 13일 2차 예정입니다. 여기서 낙찰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유찰되어서 3차로 갈 것인가, 그것은 현재의 시세, 즉 거래 가능한 이런 유사한 물건의, 동일 물건의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됩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건물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여기 이건 뒷면, 복도식 아파트 같습니다. 보시면 방향이 정남향입니다. 남향이고 왼쪽에서 두 번째. 물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아파트 20층 중에 3층입니다. 약간 저층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 승인이 96년 되었습니다. 22년 정도 되었습니다. 14.85평의 전용 면적이라는 것은 월세 받기 좋은, 즉 투자자들이 손쉽게 살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신혼부부, 이제 시작하는 자본이 얼마 없는 사람들의 주거를 위해서는 실사용 목적으로 사기에 적합한 크기의 물건입니다. 이 물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주변의 초등학교와 본권 단지에 대한 차량 접근 가능 여부, 공동주택 부지 이용 중, 그리고 왕복 2차선 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이런 물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경매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특이한 점이 있었는지,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검토해야 될 진행상의 특이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내가 물고 맹세서고, 그 송달래야. 진행상의 특이사항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권리신고가 있는지, 등기부 등본에 있을 법한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의 어떤 권리자가 나타나 있는지, 그런 사람은 낙찰받은 이후에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등기필증 제출, 본격적으로 경매 기입 등기가 되었다. 그리고 배당 요구권자, 교부권자들의 어떤 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조사, 집행관이 현황조사하고 감정평가서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감정평가서. 네. 감정평가서 제출이 없네. 그래서 네, 채권계산서 들어오고 있고요. 주소 배당 요구권자 배당 요구하고, 그리고 채권자가 변경이 안 됐습니다. 채권자 변경 신청. 감정평가서에 제출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근데 감정평가서는 나와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네.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열람 복사 신청을 했고, 공시송달 신청을 했다. 임차인, 여기 임차인이 있습니다. 보정서 제출했습니다. 임차인의 보정서. 임차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차인.
우리가 권리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임차인에 대한 체크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물건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고 한번 유찰되었고 임차인이 뭔가 보증서를 제출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이 임차인에 관련된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권리 분석하겠습니다. 임차인. 자, 임차인이 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무슨 보증서를 제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사항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보증금 1,500에 월세 2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같은 날이고 2015년 10월 10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근저당 첫 번째 근저당, 자, 이게 1번입니다. 이 첫 번째 채권자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는 말소됩니다. 이 권리가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그리고 대부회사와 신용보증재단 이 두 개의 채권만 있네요. 단순한 어떤 권리 관계 같은데 그러나 채무자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누가 날짜가 빠른가?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될 1순위 채권자인가 따져보면 근저당권자 2015년 10월 10일이고 이 사람은 10월 10일 같은 날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요점은 임대차 보법상 전입한 날짜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즉 2015년 10월 13일 0시부터 대항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10월 12일 이것은 등기소 업무 시간 전, 즉 6시 이전에 접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최소한 6시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이 근저당이 1순위가 되고 이 임차인이 2순위가 될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임차인이 다 배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수를 받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먼저 배당받는 건 이 임차인이겠죠. 왜냐하면 선순위 보증금 최선순위 보증금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입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수할 필요도 없는 어쨌든 대항력이 없고 대항력도 없지만 보증금이 1,500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배당을 최선순위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낙찰자에게 부담이 되는 또는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채무 상태가 매우 나쁜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간단하고 점유권 회복이 쉬운 물건입니다. 왜? 이 사람은 이 보증금 1,500을 다 받을 것입니다. 다 받기 위해서는 명도 확인서와 낙찰자의 인감증명서 이 두 가지를 법원에 제출해야 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와 주고받는 관계죠. 받는 것은 명도 확인서, 주는 것은 집을 비워줘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해온 자료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낙찰받는다면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될 부담은 무엇이 있는가? 등기부 등본을 보셨지만 매우 단순한 내용입니다. 채권자가 2명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관리비는 세입자가, 즉 배당을 다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는 한번 해봐야 되겠죠. 공과금은 관리비 포함 여부는 전화해서 관리실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자, 조혜림, 보증금 1,500에 월세 23만원. 이 1,500이 중요합니다. 1,500은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액 최우선 변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항력은 6시간 이상 차이로 후순위가 됩니다. 즉 배당을 받든 못 받든 낙찰자에게 영향은 없다. 다만 배당을 다 받으면 명도할 때 훨씬 딜하기 좋은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명도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명도 대상자는 임차인 세대고 권리관계는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입니다. 예상기간은 1에서 3개월 아니죠. 잔금 납부 후 1개월 정도 뒤에 배당이 됩니다. 그 배당 기일날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교부와 동시에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한 달 정도 뒤에 명도가 완료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낙찰가, 즉 예상 입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입찰하고자 하는 가격에 무엇인가의 하자를 고려해서 금전적으로 전환해서 그것을 반영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명도도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 비용 반영 없이 낙찰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거래 가능 금액과 예상 낙찰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모른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매도 호가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같은 평형대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같은 평형 물건일 때 차이가 좀 납니다. 1억 600, 21층 1억 600, 10층인데 8,700, 그리고 15층인데 8,500이 있습니다. 자, 가장 어쩌면 위치가 나쁘고 그리고 금매 위치가 나쁜 동에 있는 금매 물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이가 제법 많이 납니다. 1층, 2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8천 중반대까지, 그리고 1억도 호가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진짜 팔려면은 이 정도 호가를 해야 된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보면 실제 1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8천 중반대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이 차이는 저는 동간 가격 차이, 그리고 인테리어 내부 시설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8천 중반대와 1억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1,500만원 정도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경매 나온 물건은 인테리어 상태가 나쁘다 가정하고 해야 됩니다. 즉, 이 거래 하한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실제 좋은 동일 수도, 동 가치는 또 좋은 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물건은 하한가인 8,500에서 9,000 정도, 이 500 정도 사이에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실제 거래가 가능하고, 그리고 좀 많이 쳐줘서 상태가 좋다면 500 정도는 더 쳐줄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근 낙찰 사례, 인근 낙찰 사례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워낙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낙찰되는 물건도 좀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물건들은 경매에 잘 나오지 않지만 투자자들이 많이 사모았기 때문에, 그러나 경기가 나쁠 때는 이렇게 경매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도시 모른데 세 가지를 분석했습니다. 모두 동평형대 물건이고, 자, 경쟁률은 6대1, 그리고 14대1도 있고 9대1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 정도 되면 실 사용 목적에, 실 거주 목적의 사람만 입찰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대1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여 명이 넘어갔다면 이것은 반드시 투자 목적의 사람도 동시에 입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가 몰릴 수 있는 물건은 좀 더 낙찰가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와 거래 가능 금액, 낙찰 금액을 반영해서 자, 계산을 해보니까 90, 91, 91% 정도 됩니다. 자, 이것을 가중평균하니까 91.18% 정도 나오고, 한가 8,500을 적용하니까 7,9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적용하니까 8,400. 저는 이 정도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 8천에서
8,400 이 사이에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자, 상한가 일단 적용했습니다. 하니까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그리고 등기비용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비는 제가 반영 안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사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금액의 최종 정리가 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거래 사례와 낙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분석이 쉽다라는 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명확하고 그 명확한 생각에 사례가 많다는 거죠. 분석 재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경쟁자의 생각을 읽기가 쉽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쉽다라는 것. 그것이 제가 분석하는 경매 물건 분석 방식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